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11월 2일 10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그 인적 공제까지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했네요. 자, 인적 공제 우리 그 요소들별로 우리가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잘 판단 그 실무 능력 시험에서도 나오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그 재량 평가 리포트 중간고사 배치 리포트 이제 2주 딱 남았으니까 아직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기한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감점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기한 안에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적 공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기서 용어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연금보험료 공제예요. 연금보험료. 자, 연금보험료 공제는 누구나 다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소득이든지 소득만 있다고 하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음, 자,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어떤 김무명 씨가 있는데요. 자, 부과된 자, 연금보험료가 자, 7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회사 부담금이 50%이죠. 그러면 7만 원에 50%인 3만 5천 원을 회사가 부담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게 50%죠. 이게 3만 5천 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급여에서 공제하고 그리고 회사가 납부를 하는 거다. 그죠? 자, 이거 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종업원이 납부할 금액을 50%를 대신 대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경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은 자,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또는 우리 사업자들 같은 경우 있죠. 자, 여기는 근로자고, 자,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본인 부담금이 자, 100%입니다. 그 말은 본인이 7만 원 전액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근로자는 자기가 납부하는 게 50%밖에 안 되고 사업자는 뭐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자뿐만 아니고 자,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껴있다고 하면 자, 회사에서 50%를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본인 부담금 그리고 본인 부담금 자, 이것을 우리는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런 것들입니다. 자, 다 요거겠죠. 그죠? 국민연금 우리가 지급하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공적연금 그 외에도 그 납부하게 되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담보노연금 이자비용 공제입니다. 자, 요거는 영모기지라고 합니다. 영모기지. 자, 우리 모기지론이 뭐죠? 자, 우리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에다가 저당을 설정한 다음에 그 뭐냐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통상 많이 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모기지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이 연금 형식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연금이 아니고요. 대출 원리금입니다.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뭐 7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자, 종신토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매월 뭐 한 150만 원씩 자, 연금 형식으로 자, 은행에서 수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연금이지 이 형식이 실질은 자, 우리 대출입니다. 대출.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취하는 대출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금 형식으로 수령을 하다가 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이 이제 은행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제 알아서 처분을 하는 거죠. 네. 뭐 정산하는 것도 있고 한데 불리한 쪽으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금액을 토해내라 다시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 이게 영모기지론인데요. 자, 이런 영모기지론으로 우리가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되면 그와 관련된 이자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자, 그래서 이런 연금소득, 영모기지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별로. 네, 근데 요거 연금소득이 있으면 요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도는 200만 원이구나. 자,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3번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자, 이 특별소득공제 용어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표준공제랑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소득공제를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가 어떤 항목인지 모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는 이제 아래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네, 첫 번째는 사회보험료 공제입니다. 그냥 보험료 공제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보험료 공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후에 배우는 우리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랑 용어가 이렇게 뒤섞이면 안 돼요. 자, 여기 말하는 사회보험료는 우리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요 세 가지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요. 자, 국민연금은 그렇죠.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보험료 공제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연금보험료 공제도 요거 한도 없습니다. 그죠? 자, 전액을 소득공제 줍니다. 전액을 소득공제 줍니다. 아셨죠? 자, 이 사회보험료 공제도 전액을 해줍니다. 전액을. 자, 요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해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그럼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경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표를 하나 그릴까요? 자, 우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가장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자, 우리 국민연금 소득공제 가능하고요. 사업소득자들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자, 우리 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자, 사업소득자들은 고용보험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그죠? 자,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들은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소득공제 사항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그렇죠.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여기도 소득공제 사항이고요. 이거 필요경비로 넣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사회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 내용 기억해야 돼요. 은근히 중요합니다. 요거.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요거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만 있다고 하면 필요경비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네,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요것도 특별세공제입니다. 요것도 특별. 자, 주택자금공제입니다. 자, 주택자금공제는요, 요거 근로자만 가능해요. 아셨죠? 근로자만 가능한 거예요. 자, 임차자금과 관련한 거, 그리고 저당 차입금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별소득공제예요. 자,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는 한꺼번에 공부는 하는데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아닙니다. 자, 이런 주택자금공제는요, 자,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대주 말고 세대 구성원이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 세대 구성원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근로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자, 임차자금은요.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 자, 임차라는 게 뭐가 있죠? 자, 전세도 있고 월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보증금을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크죠. 자, 이 보증금이 크다 보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원리금 자체를 우리가 소득공제해 줍니다. 얼마요? 40%요. 자, 요거는 원리금입니다. 임차자금은요. 자, 하지만 저당입니다. 저당. 이 저당은 뭐냐면 우리 모기지론을 얘기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담보 물건인 그 주택에다가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차입금에 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위에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임차자금은 원리금을 해주는 거고요. 저당 차입금은 이자만 해줍니다. 알겠죠? 이자만 해줍니다. 자, 요거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자, 5억 원 하나 외워줍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우리가 받은 경우에 그 해당되는 이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총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복잡합니다. 한도 계산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1,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요. 요즘 이율이 많이 낮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연간 300만 원이 그렇게 잘 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비교해서 좀 외워주고요. 자, 그리고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입니다. 자, 우리 요거 있죠. 청약 저축이라고 한다. 그죠? 자, 요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보자. 요것도 불이백의 40%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것도 근로자만 해줍니다. 이것도 여기 내용이 빠져 있네요. 자, 이것도 주택은 무조건 근로자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한테만. 자, 오케이. 자, 요까지 좀 살펴보고. 자, 특별소득공제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셨죠? 계산 산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암기해서 푼다고 하더라도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산하세요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 산식은 외우지 않습니다.
자, 외워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공제 대상자, 그리고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거, 그리고 요거 중복 가능한 거, 한도, 그리고 요거 추가 공제 100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공제된다는 거, 요런 거 위주로 간단히 알아줍니다. 자, 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공제 대상자는요, 자,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자, 요거 소득 요건만 적용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부터 나오는 말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본인이 있고요. 자, 본인이 있고요. 자, 부양 가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버지는 요건을 갖췄고 어머니는 못 갖췄고 배우자도 갖췄고 자녀는 20살이 넘어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적 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은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 2명입니다. 자, 어머니와 자녀는 인적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요. 자, 우리가 리스트에 자, 우리 부로 체크하는 거 알죠? 부. 자, 제가 K랩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나라 시대에 있구나. 이걸 봐야 되겠다. 자, 여기 김미수 씨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기본 공제가 부. 이건 인적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인적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왜 집어넣겠어요? 그죠? 이유가 있겠다. 그죠? 인적 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어떤 거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연령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보자. 나이 배우자 부 요거는 안 되고 요거네요. 자, 우리 예슬이가 만약에 예슬이가 보자. 예슬이 나이를 좀 고쳐야 되겠네요. 자, 97년생입니다. 아이고. 왜 입력이 안 되지? 에이. 자, 97년생이면 22살입니다. 그런데 인적 공제가 안 됩니다. 왜요? 위로는 60세 이상, 아래로는 20세 이하여죠. 그런데 20살이 넘었으니까 인적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예슬이는요. 여기 보면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잖아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서. 그런데 예슬이가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뭐 소득이 없다고 하면 소득 요건은 100만 원 이하. 요거 요건 아니죠. 1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만 갖추게 되면 예슬이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 김미소 씨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로 체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리스트에 반영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런 리스트에 부로 안 올려놓으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셨죠? 프로그램상으로는. 자, 자기가 쓴 거 가능해요. 배우자가 쓴 거 가능해요. 자,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직계 위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쓴 거 가능해요. 자, 하지만 형제 자매 거는 제외가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됩니다. 사용 금액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하는 신용카드 법인은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사용 금액이 제외되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안 됩니다.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리가 만든 법 취지가 뭐냐면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업자들 현금 매출을 올려놓고 우리 가수 신고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 주체인 이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만들어서 오케이 너희들이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그 이유는 사업자들의 가세 재원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우리나라 가세권이 미치는 범위가 아니다. 그죠? 그쪽에서 현금을 쓰든지 말든지 그 나라에서 매출을 누락하든지 말든지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외 사용분은 제외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인의 비용. 자, 이게 뭐냐면 자, 근로소득과 그리고 그 사업소득, 개인 사업소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근로소득도 있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개인 사업소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5월 5일 날에 5월 20일 날에 자, 우리 거래처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5만 원짜리를. 자, 그러면 이 한 건의 거래가 이 근로소득의 소득공제 그리고 개인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이 두 개를 중복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요 한 건의 거래로 인해서는 필요경비를 넣던가 또는 소득공제를 받던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요겁니다. 요거.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여기 필요경비로 계상했다. 자,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법인의 비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법인카드를 자, 깜빡하고 안 들고 출장을 소지하지 않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 출장 간 동안 자, 우리 그 뭐냐 뭐 호텔 그리고 교통 그리고 식대 출장에 소요된 금액을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요 회사에 제출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카드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자, 보험료, 리스료, 제세공과금,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굳이 신용카드로 하지 않더라도 가세관청에서는 이 사람들의 뭐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공과금 형식으로
월 정액으로 빠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뭐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명확히 드러나는 것들은. 네. 자, 그리고 이제 중복해서 적용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만약에 자, 우리 대학교 등록금을 500만 원인데요. 자,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이 500만 원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말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짱구가 아닌 이상은 교육비 세액 공제가 더 파워풀하거든요. 당연히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하겠죠. 아셨죠? 네. 자, 그런데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래요. 학원비는. 자, 학원비는 공제 대상인 게 우리가 이 특별세액 공제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하고 중복해서 적용 가능한 게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소득 공제가 안 되고 소득 공제를 받으면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해서 적용 가능한 게 우리 어르비입니다. 어르비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의사들 매출 누락 이런 것들 상당히 많잖아요. 다 해줘버립니다. 자, 이 어르비 세액 공제, 어르비는 신용카드로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받는 게 우리 가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죠? 어르비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는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입니다. 초중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입니다. 자, 그리고 체육시설 수강료,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 비용도 요까지가 취약전 아동입니다. 요까지 태권도장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까지가 취약전 아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복입니다. 교복. 아셨죠? 네. 요거는 우리가 교육비 세액 공제와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자, 우리 중학생, 자, 고등학생, 자, 우리 유명 학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요거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지만 취약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한 겁니다. 다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고 아셨죠? 네, 한 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자,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라는 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해서 가능한 거고 중고등학교의 학원비, 대학생들의 학원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유가증권 구입비입니다. 자, 우리 재무회계에서 개념을 잡았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알죠? 상품권을 공급한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유가증권 구입비는 우리가
이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아니고요. 자, 요거 하나 외워줘야 됩니다. 자,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비단 중고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어떤 어 그 뭐냐, 자, 어떤 건물을 샀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극단적인 예로. 자, 그러면 건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입 비용을 신용카드로 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유일하게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 중에서 자동차는 취득세가 아니고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구입을 했을 때 유일하게 해주는 게 이 중고자동차입니다. 자, 이 중고자동차는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고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입니다. 자, 이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월세를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세액 공제를 적용을 했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안 되고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안 돼요. 아셨죠? 이거 매출 누락 못 합니다. 매출 누락. 왜냐면 우리가 신분증을 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 신분증을 줘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면세점은 바로 다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자, 형제자매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요거 얘기해 줬고요. 자,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넘게 되면 2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깔끔하게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각각 여기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씩 더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에 사용한 것도 100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아셨죠? 300만 원, 2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요 세 개에 대해서 각각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도 그렇고 이론 시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실무 능력 시험에서도 요거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자, 요 부분 있죠? 자, 이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여기 보면 42번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구분. 자, 어떤 거냐면 신용카드로 자, 전통시장에서 뭐 50만 원을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뭐 70만 원 쓰고요. 이제 뭐 그 외의 금액이 뭐 112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제율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공제율이 달라지고 이 공제율의 합계 금액이 이 금액이 되고 공제가 제외되는 금액, 이게 계산 산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최저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가 이 친구는 320만 원 잡혔기 때문에 25%인 신용카드를 80만 원 이상 사용해야지 총 8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셨죠? 자, 그리고 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도까지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못 나옵니다. 이거 만약에 나온다 한들 틀리면 됩니다. 다른 문제 맞추세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신용카드와 관련된 그 판단하는 우리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